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강원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이제 입시 결과가 거의 대부분 다 공개가 된 상태고,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거점 국립대학들 중에서는 수도권과 또 이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뭐 그런 대학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 뭐 춘천 캠퍼스가 이제 뭐 사실 본 캠퍼스지만 뭐 삼척, 도계 캠퍼스에도 이제 또 모집 단위들이 또 분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모집 단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관련된 입시 결과에서 주로 이제 춘천 캠퍼스 위주의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볼 거고요. 이제 다른 거점 국립대학들 이제 입시 결과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릴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워낙 이제 모집 단위가 많기 때문에 전 모집 단위를 다 아우르면서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고, 조금 변동사항이나,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는 선호도가 높은 이런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입시 결과 자료를 지금 엑셀 파일로 이제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 자체의 일부를 제가 입시 결과에서 이제 좀 편집을 해서 이제 PDF 문서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모든 전형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하고 지역 인재, 그리고 강원대학교 이제 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미래 인재 1, 그다음에 미래 인재 2 유형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 다 미처 전 전형을 다 살펴보지 못한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시 입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일반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든 아니면 뭐, 지역 인재 전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 교과 성적 100%를 반영을 하는데, 이제 반영되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한국사까지. 네, 주요 과목 중심으로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변동상이나 이런 부분들 일부를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계산이 됐었냐면, 그러니까 공통 과목하고요. 공통 과목하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요 두 개를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100% 이제 교과 성적 100%를 반영을 했고 여기에 이제 가산점 영역이 있거든요. 가산점. 그래서 가산점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 네.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나오는 과목들 아시죠? 그래서 요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과목에 한해서 15점의 가산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뭐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제 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뭐 학생부 총점이라고 해서 지금 1000점 만점이라고 돼 있죠. 이 1000점 만점이라고 하는 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합산을 해서 이제 등급별로 점수를 산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산점 15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진로 선택 과목 3개 상위 3개 과목을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은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90%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를 10%를 별도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교과 성적 100%인데, 이제 여기 10%, 진로 선택 과목 10%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과목이 아니라 여기 연계되어 있는, 즉, 반영되는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모두 다 반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영역이 이전보다 더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입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어쨌든 뭐 이렇게 일단 이제 그 산출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칸이 좀 부족해서 이 옆에다가 좀 조잡하지만 좀 쓰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거점국립대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모집 단위별로 조금 이제 나뉘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몇 가지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자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3합 기준으로 해서 3합 뭐 예를 들어서 13등급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문사범대학 같은 경우, 이건 뭐 다른 거점대학 국립대도 마찬가지인데, 인문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3합 13이 아니라 3합 10등급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 기준 3합 기준은 동일하고요. 여기는 이제 13이 아니라 14등급을 요구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3합 11등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이 이제 있는 이제 모집 단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집 단위도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저희 리테라 에듀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자료를 좀 다운 받아서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네, 이렇게 기준점이 좀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3합 10등급 을 요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3합 5등급을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학이랑 과탐은 이제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의대하고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3합 7등급을 요구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예과도 그렇지만 사실 수의대나 약학과도 다른 이제 그 의학 계열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수능 최저, 그러니까 내신은 상당히 좀 좋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험생들은 네, 여기 강원대 의예나 수의대 또는 약학 쪽을 네,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수능 최저였고요. 지역 인재 전형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합산 등급이 일반 교과에서 요구했던 합산 등급 있죠? 거기에 플러스 1등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합 13등급이다. 인문이. 그러면 지역인재 인문은 3합 14. 그리고 인문사범대학이 3합 10등급이라고 했을 때 지역인재 이제 그 사범대학은 3합 11등급. 네, 요렇게 이제 한 등급씩이 이제 더 늘어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원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살펴보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집 단위별로 어떠한 이제 입시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받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쭉, 대충 살펴보긴 했는데, 뭐 이제 자세히 다 들여다보진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뭐, 어떤 이유들인지 모르겠지만 또 일부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입결이 어쨌든 조금 이전 연도보다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뭐 변동 상황이 아주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입결 자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선호도
완료도가 이제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학부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2.96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학생부 교과 등급이라고 해서 2.96 정도가 이제 나와 있고, 여기 학생부 총점은 그냥 환산 점수니까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강원대 입결에서도 조금 확인해 볼게.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됐느냐, 그 부분도 일단 역시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등급 같은 경우 지금 2.96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전 연도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간호학과 나누어서 분할 모집을 했었거든요. 분할 모집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 2022학년도가 참 분할 모집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이전 연도까지가 분할 맞네요. 제가 지금 잠깐 분할하고 지금 통합하고 헷갈렸었는데, 2023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인문 쪽과 자연 쪽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해서 입결 자체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입결은 대략 평균치가 한 1.93 등급 정도 나왔고, 자연 쪽 입결 평균은 대략 한 2.26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4학년도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 모집은 없애고 이제 자연 계열에서만 모집을 해서 지금 25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입결 평균이 2.96이라고 한다면 이전 연도 자연 계열 입결 평균보다는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거점 국립대학교 간호학과 치고는 사실 이제 입결 평균이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어떨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가 이제 뭐 혹시라도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감안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변수로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던 수능이다 보니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한번 보면은 지금 지원 인원이 총 168명이었는데 168명 중에서 지금 최저 충족 인원이 63명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40%가 지금 조금 안 되는 그런 인원 정도, 한 37, 8%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충족했다라는 얘기니까, 뭐 간호학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능 최저가 3합 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합 10등급이었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보통 3합 10등급 정도면, 수능이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했었을 땐 제가 봤을 때 30%, 40% 정도 사이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건 제 추론이지만 어쨌든 추정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들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뭐 문과 쪽에서는, 인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능, 이제 그 학력 기준이, 그 입결 자체가 좀 높은 편인데, 이쪽도 대부분 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회계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이 3.49인데, 이전 연도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한 2.96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보통계학부 같은 경우에 3.99, 이전 연도 입결 평균은 3.16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관광경영 같은 경우에는 3.74, 이전 연도에는 3.0이었습니다. 3.0이었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 같은 경우에 3.95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 3.23등급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2023년 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지금 다시 수능 최저 충족률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볼 만한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경영회계학부 같은 경우는 238명 지원에 145명이 지원했으면 최소한 수능 최저 충족률은 상당히 좀 높았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3합 13등급 정도를 요구했었을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을 뭐 못 맞춘다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최저를 충족한다는 게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제가 보진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그냥 50% 이상은 나와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경제정보통계학부도 역시 50%는 넘어섰고요. 관광경영은 한 40%, 그다음에 국제무역 같은 경우도 50%를 넘었으니까 대체적으로 경영대학의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은 평균 잡아서 한 50% 정도 내외선은 계속 유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 이상은 됐냐? 2023학년도에도 50% 이상은 어지간하면 거의 대부분 다 넘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 입결이 좀 떨어졌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뭐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입결이 약간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우리가 선을 한번 또 그어보면, 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쪽, 네, 지금 이제 농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점, 이전 연도하고 평균점을 보면 뭐 비슷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입결 자체가 지금 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공과대학 쪽을 이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학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뭐 위쪽은 이쪽은 이렇게 크게 변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좀 가볼까요? 아래쪽으로 좀 가서 네, 지금 이제 에너지자원, 화공생물, 영상문화학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일단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대체적으로 여기 화공생물공학부, 여기 뭐 다른 국립대나 다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로 점수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컷이 3.43, 이전 연도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가 한 2.92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역시 또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한번 살펴보면 수능 최저 충족률 같은 경우는 153명 지원에 108명이 지원을 해서 여기 이제 뭐 3합 14 정도 됐었을 테니까 네, 지금 50% 이상은 월등히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한 60, 70% 정도 가까이 됐네요. 그죠? 네, 이전 연도에도 뭐 그 정도는 나왔던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 때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입결이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범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거점국립대, 이제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거점국립대는, 사범대 입결이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지금 2024학년도 강원대학교 지금 사범대학교 입결 평균을 보면, 대략 지금 봤을 때 가정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사범대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3점 중반에서 뭐 일부 학과들은 지금 4점대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입결이 그 정도까지 이제 편차가 벌어졌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육학과가 지금 뭐 3.78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가 지금 교육학과 같은 경우 2.83 정도 나왔었네요. 2.83 정도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가 지금 3.26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34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는 이전 연도에는 1.98까지 나왔었거든요. 이건 2023학년도 거. 네. 요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기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는 4.41은 제가 좀처럼 구경해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17 등급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리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등급인데 이전 연도 2.08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사회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교육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는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4.82까지 내려갔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에서는 수학교육과가 제일 높은데 수학교육과가 이전 연도 2.2등급이었다는 거를 감안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사범대도 네, 점수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입결 평균이요. 자, 그러면 뭐 수능 최저 충족률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인문 사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인문 쪽 사범 같은 경우나 자연 쪽 사범은 3합 10에서 3합 11, 자연 쪽 사범은 이제 11등급이니까요. 합산 등급이. 그래서 뭐 일반 인문이나 자연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높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최저 충족 등록률, 그 충족률을 한번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16명 지원에 7명이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충족률이 지금 절반도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반은 넘었습니다. 네, 국어교육은 지금 절반은 넘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 보면 사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거의 그래도 한 50% 가까이는 됐었고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한 7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국어교육과도 지금 70%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 지원에 2명밖에 지금 수능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네, 입결이 공개가 안 된 이유는 보통 2명이나 3명 미만은 이하로 이제 모집을 한 경우는 입결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했으면 무조건 다 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74명 지원에 무려 43명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는데 2024학년도에는 그렇지 못했고요. 영어교육과도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은 50% 미만, 윤리교육도 50% 미만, 그리고 일반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는 14명 지원에 3명만 충족을 했으니까, 네, 그러네요. 여기가 4.82까지 내려갔던 거는 결론적으로 3명 이하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는 3명까지니까 공개는 했는데, 무조건 수능 최저 충족한 인원 3명이 다, 네, 합격자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뭐, 예비 번호를 뭐 공개할 필요도 없었고, 네, 최종 등록인은 3명, 그러니까 4.82 등급 정도, 그러니까 제일 최저 등급이 지금 6.85까지 갔었으니까 6.85 등급 이 친구가 수능 최저까지 맞췄다라고 했었을 때, 그저 맞췄겠죠? 네, 그러면은 네, 무조건 등록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평균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리교육과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네, 지금 절반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문교육과도 5명 지원에 지금 3명이 충족을 했는데, 뭐 한문교육과는 생각보다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높았네요. 비율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네, 좀 높았던 편이고, 가정교육, 그 다음에 뭐 과학교육, 수학교육까지. 수학교육과가 그나마 충족률은 제일 높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입결이 좀 높아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부분들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상당히 이제 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되냐면, 여기 지금 최저 등급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사범대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지금 최저 등급까지도 나오는 걸 보면 영어 교육과도 지금 6.05가 이제 최저 등급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그 수능 최저 영향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51이 최저였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월등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의 영향력 이외에는 다른 요건을 좀 생각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올해도 수능이 어렵냐, 쉽냐,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그냥 6월달, 9월달 거 봤었을 때, 작년에는 이미 사실 그 6월, 9월달이었죠. 9월 모평에 이미 전조 조짐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썰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긴 했는데 올해는 한번 6월, 9월 달 모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네,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사범대 여기 3등급 중후반, 3등급 넘어서 네, 지원을 했다가는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야? 이제 사회과학대학 쪽으로 좀 넘어오면, 이쪽 같은 경우, 이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 3.41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보면, 네, 좀 많이 낮아졌네요. 2.34. 그리고 정치 외교 같은 경우가 지금 3.56 정도 형성이 됐는데, 정치 외교 같은 경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3.07 정도였으니까, 뭐 하락하긴 했어도, 이게 사실 뭐 0.5등급 정도 하락해서 많이 하락한 건데, 다른 모집 단위들이 지금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많이 하락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심리학부 같은 경우에도 네, 4.08인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39등급 정도가 이제 평균치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 결과 진짜 당장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하기 어렵게 됐네요. 어쨌든 이제 뭐 참고 자료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와, 이렇게 편차가 클까 싶은 생각도 지금 좀 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력만이라고 보기에는 일반 모집 단위들은 뭐 그러니까 사범이나 아니면 의예나 이런 데면 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일반 모집 단위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타이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닌데 네, 조금 당혹스럽긴 하네요. 결과를 보면서도.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강원대에서 이제 선호도 이제 가장 높은 세 개 학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수의예, 약학, 그다음에 의예과. 자, 이제 세 개 학과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 지금 1.23 등급 형성돼 있고,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의예과는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전 연도에도 1.26 등급 정도, 네, 요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가 1.18, 여기 이전 연도는 1.14로, 네, 조금 하락하긴 했네요.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 1.08인데 이전 연도에는 1.01로 역시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최저 등급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최저 등급이 지금 1.32 수의예가 이전 연도에는 1.35 정도 역시 편차가 크진 않았고요. 약학과는 1.21 이전 연도는 1.19가 이제 최저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 1.1인데 이전 연도에는 1.04 네, 1.04가 최저 등급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서는 어쨌든 조금 떨어지긴 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 이제, 수의나 약학 같은 경우는 지금 3합 7등급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여기 이제 3합 7등급, 그리고 의과대학이 지금 3합 5등급이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의학 계열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수의대나 약학대 같은 경우가 지금 입결 평균이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293명 지원에, 자, 지금 보면 137명이, 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 50%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약학과도 역시 50% 미만으로 충족률이, 네,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의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이었었는데, 2024학년도에도 역시 50% 미만이었고요. 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138명 지원에 57명이 이제 충족을 했었으니까, 대략 50% 이상은 지금 50% 정도, 네. 50%가 조금 안 나왔네요, 여기도. 50%가 지금 조금 안 나온 것 같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네, 50%가 조금 안 나오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은
예, 높은 기준이었고, 수능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한 50% 미만 정도 지금 형성됐다. 요렇게 지금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대 이제 수의대나 약학대 같은 경우에 정말 내신 성적이 대단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의학 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이제 지역들 또는 다른 대학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조금 한 등급 정도 조금 이제 낮은 이제 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장점을 잘 활용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또 선호도가 높은 이제 학과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전자, 네, 이제 전기전자공학과가 있는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3.83 정도였죠. 자, 전기전자가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94 정도였는데 네, 여기도 이제 거의 뭐 한 등급 정도 지금 떨어졌다. 네, 그렇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공학과도 뭐 선호도는 좀 높은 편이니까 여기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고 갔는데 전자공학과가 지금 3.51, 이전 연도에는 3.21로 여기는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았고요. 컴공은 좀 의외입니다. 컴공 같은 경우는 지금 4.23인데 이전 연도에는 2.49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공대 쪽에서는 컴공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도 역시 대단히 많이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올해도 또 재탕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충분히 조금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50% 미만이었네요.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경우가 159명에 75명이 지금 충족했다고 하니까 50% 미만인데 작년에는 50% 훨씬 넘었었거든요.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작년하고는 조금 데이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경쟁률에도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I 융합은 뭐 전년도하고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진 않네요. 3.31 정도 했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3.7 정도, 작년에 한 3.2, 3.3 정도 나왔으니까, 요거는 매우 큰 편차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편차가 큰긴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신설 모집단이 예정돼 있는, 2025학년도에 예정돼 있는 신설 모집단이 중에는 이제 이 무전공으로 이제 그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집단들이 좀 신설될 거로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정 이제 요강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신설 모집 단위와 그다음에 모집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건 확정 요강을 통해서 꼭 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등록과 지역 인재 전형이고요. 앞서서 이제 그 전형 방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수능 최저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 합산 등급이 한 등급 더 늘어났다. 네,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에선 3합 10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인재에서는 3합 11등급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호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지금 2024년, 그러니까 2023년과 2024학년도가 좀 달랐던 게 분할 모집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간호학과 분할 모집을 했을 때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평균이 2.05 그리고 자연 쪽 평균이 2.16이었는데 자, 지금 어쨌든 자연 계열로만 단일 모집을 한 결과 2.56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일단 이제 뭐
두 개의 전형, 그러니까 작년에 분할 모집을 했었던 전형이 6명, 6명씩을 각각 모집했는데, 자, 올해는 지금 11명을 모집을 했으니까,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에 큰 변동은 생기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81명 모집에 57명이 실제로 이제 충족을 했다고 하니까, 네, 대단히 이제 높았던,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 충족을 했다. 요걸 이제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여기는 큰 틀만 묶어서 갈게요. 자, 지금 이제 경영 같은 경우. 경영대학 쪽에 지금 해당되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3점 후반대 정도, 네, 중후반 이후를 이제 마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점수가 조금씩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회계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한 2.79 정도, 그리고, 경제정보 통계 같은 경우가 작년에 3.24 정도였고요. 그리고 관광 경영 같은 경우는 네, 2.92. 사실 이제 관광 경영은 좀 높을 거라고 대충 예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이 좀 너무 낮게 나와서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가 거점 공립대들 일부는 그 혁신도시에 혁신도시로 그 관내, 그 거점 지역, 혁신도시에 이전에 있는 공공기업들, 공공기관들하고 조금 연계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혁신도시는 원주 쪽에 있죠. 그래서 원주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마 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고려했을 때 관광 경영이, 좀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무역이 4.14, 이전 연도는 3.59 정도, 네, 형성이 됐었으니까 참고 삼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동물생명과학대학.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4점대를 거의 대부분 다 유지했다. 요건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뭐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공생물 같은 경우는 뭐 선호도가 그래도 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한번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생물 같은 경우, 자, 지금 3.46 정도가 평균치였습니다. 평균치였고, 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2.64등급이었으니까, 제가 뭐 선호도 높은 학과 아니면은 그냥 임의적으로 한두 개 학과를 지금 찝어봐서 한번 비교를 해봐도, 전반적으로 지금 입결이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지금, 입결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범대학. 자, 사범대학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자, 사범대학은 역시나 이제 좀 편차가 좀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2점대도 있고 지금 4점대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좀 특성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점대를 구경하기 할 수가 없었는데,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4.53인데, 이전 연도에 한 2.71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고, 국어교육도 지금 2.83인데, 이전 연도에 한 2.03 정도 됐었으니까, 한 0.8 정도 지금 떨어졌고,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3.87, 이전 연도에는 1.83 등급이었는데, 네, 대폭 하락했습니다. 대폭. 네, 대폭 하락했고, 그리고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전형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죠. 영어 교육은 이전 연도에 1.94였으니까, 네, 다른 지금 사범대 모집 단위들보다는 편차는 조금 작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교육은 뭐 비슷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교육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1.96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역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수학교육과는 1.91까지 갔었는데 지금 2.69까지 갔으니까 역시 하락폭이 뭐 적게 나타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좀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대학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뭐, 사회과학대학은 그래도 이제 인문 쪽에서는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3.34 정도, 이전 연도에는 2.18 정도였는데 역시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치 외교 같은 경우에는 3.71, 이전 연도에는 3.10 정도였는데 역시 여기도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3.67, 이전 연도에는 2.36이었는데 네, 역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뭐 이 결과 지금 데이터 격차가 너무 커서 올해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보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수의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수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1.45 등급이 평균치, 이전 연도 평균치는 1.5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이 지금 1.52, 이전 연도 1.56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약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1.37, 이전 연도에는 1.27등급이었고, 자, 최저로 이제 들어온 친구는 1.5, 이전 연도에는 1.4로 역시,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예과는 1.18, 이전 연도는 1.08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는 1.28, 이전 연도 1.12 등급이었습니다. 네, 여기 의예과랑 이제 수의예과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일반 교과 전형보다는 합산 등급이 하나씩 낮거든요. 그러니까 수의대 같은 경우 3합 8, 일반은 3합 7이었고, 의예과가 지금 3합 6. 네. 그러니까 일반은 3합 5였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맞추기에 조금 더 수월해진 경향이 됐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50%는 전부 다, 네,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조금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전기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3.41 등급. 이전 연도 이제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2.68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역시 등급이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이 지금 4.07, 제가 볼 때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놀라네요. 이전 연도에 지금 3.19였는데, 네, 역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네, 여기는 제가 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범대나 의학 계열 아니면 사실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텐데, 어쨌든 좀 입결이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공 같은 경우가 지금 3.22 정도인데, 이전 연도 2.76과 비교해 보면 역시 입결은 좀 낮아졌다. AI 융합과 같은 경우는 3.97, 이전 연도에는 3.14였고 역시 평균치가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교과 전형에서 뭐 물론 이제 모든 모집단들이 다 입결이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몇 개 뽑아서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입결이 2023학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락폭이 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연구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미래인재전형 유형 1유형에서 지금 네, 간호하고 그 다음에 수의에 여기 두 개 학과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두 개만.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3합 11, 그리고 수의에 같은 경우가 3합 8등급을 요구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인재 유형 1과 2가 있는데, 두 전형의 이제 차이점은 미래인재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전형, 즉 서류 100% 일괄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미래인재 투 유형 같은 경우 이제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이고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늘 반복해서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쨌든 정량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들의 내신 합격자들의 이 교과 등급 이 현황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원선을 파악하는 데 정도로만 네, 자료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 지금 평균치가 한 2.79인데 학종 평균치는 전년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전년도에 이제 인문 자연 분할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평균치는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략 지금 한 3점 중반 내외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뭐 전년도 자료하고 좀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살펴봤던 결과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냥 뭐 참고 삼아서 어느 정도 선 수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만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공생물 같은 경우 뭐 선호도가 높아서 3.12 정도 나오는데 이전 연도에 한 3.2 정도 나왔으니까 뭐 비슷비슷했다.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수의학과. 수의학과는 지금 네, 지원선 수의학과나 의학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 합격자들의 그 성적대들을 일단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인재 전형 자체가 유형 1이냐 유형 2냐 뭐 그렇게 모집을 안 해서 이제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뭐 별도로 이제 모집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별도 모집을 해서 1.36 정도 수준을 형성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1.58이라고 하는데 네, 요 정도 1.3에서 1.5 정도 사이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네, 서류만 어느 정도 좀 잘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컴공이 지금 한 3점 초반대 정도를 형성했었으니까 역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 투유형인데, 자, 요건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100%,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60과 면접 40%를 합산해서 네,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 2 유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든 모집 단위에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여기도 지원선 정도만 네, 파악을 하시고 좀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서류형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서류형보다는 보통 이제 일괄 전형보다는 단계별 전형의 입학자들의 성적이 다른 대학들도 그렇지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은 낮게 형성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극복 가능한 영역들이 좀 남아 있고 특히 뭐 여기 강원대처럼 면접 40%를 반영한다면 면접 반영 비중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공생물공학부 같은 경우도 지금 3.6 정도인데 네, 여기도 한번 서류형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한 2점대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좀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선호도가 높은 약학하고 이제 의학과만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데, 자, 약학과 같은 경우하고 지금 의학과 같은 경우에 대략 이제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성적 분포대를 보면, 자, 지금 약학이 1.3, 이전 연도 뭐 통합이긴 했지만 1.23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1.76, 이전 연도는 1.68로,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전 연도와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 뭐, 다른 뭐, 기타 요소 같은 경우 지금 의예과가 3.14가 지금 최저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 등급은 이전 연도가 더 낮았었어요. 의예과 이전 연도 최저는 4.14등급도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컴공이 지금 한 3.73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학종 평균점은 3점대 중후반 정도 내외. 그러니까 간호나 수의나 약학이나 의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3점 중반 정도 내외, 사범대는 한 2점대. 네, 요 정도를 일단 형성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가능한 점수대가 나올 것 같다. 네,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강원대 수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모집 단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내용들 이제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 네, 일단 이제 기본적인 자료는 여러분들도 해당 관련 입시 자료들 이제 저희 블로그에서 오셔서 다운 받아가지고 일단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수시 입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정시 입결을 살펴보면서 2024학년도 강원대 입시 결과 전반에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